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가겠습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개장일인데요. 시원하게 올라주지는 못하죠. 네, 고민들이 있는 시장이고요. 오늘은 뭐 서서히 좀 몸을 푸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혼조건이지만 네, 그래도 시장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이제 새해 첫날 오후장의 포인트들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올해 우리 시장이 뭐 여전히 그 여러 우려들을 가지고 먹구름 속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뭐 환율이라든지 트럼프 2.0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밸류 자체는 상당히 뭐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청환 본부장님. 네. 오늘은 코스피는 조금 조정이고 코스닥은 상승인데 1월 효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기대는 해보는데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24년 연간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단발성 요인으로 인해서 좀 선적이 미뤄졌던 것들이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 근데 이제 1분기 이후부터는 뭐 트랜스포스에서도 그렇고 지금 창신 메모리발 영역으로 인해서 좀 반도체 업황이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출적인 기조가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저평가라고 되어 있었던 이런 지표의 수치들이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정책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전후로 해서 저는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1월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적어도 20일 이후에는 좀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CES도 있고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콜옵션으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엄청 날뛰고 있는데 그렇게 산업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서 오늘 변압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절대적인 넘버가 올라간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진 그런 산업군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산업군들이나 종목군들이 있고요. 또 이제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 그러니까 이제 대외 변수로 인해서 강하게 눌렸었던 방산 뭐 이런 쪽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좀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이의 1월과 달리 올해는 1월에 이제 트럼프 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소화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세요. 하청환 본부장은. 허반석 의원님은 어떠세요? 네, 1월 효과는 어쨌든 중소형주 강세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도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1월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코스닥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종가 27.7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전년도의 하락의 음봉이 깊었다. 그러면 연봉상으로 다음 해에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부터 시작을 하고 1월 첫날은 그래도 강세 흐름들이 종종 많았던 시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코스닥의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1월 효과도 분명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노려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급격하게 추격 매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제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차적으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줄곧 올랐을 때 내가 거기가 뜨겁다라고 했을 때 올라탈 자리가 있고 하지만 올라타지 않아야 될 자리도 있기 때문에 1월 첫날 로봇이 강했다. 그러면 올해 또는 상반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수급이 연속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도 버튼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매도 버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줄곧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2400포인트를 하회했을 때는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행체제 등 정치 불확실성과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영향들에 의해서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악재의 강도 역시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이벤트가 매주 쌓여 있습니다. 1월 3일 ISM 제조업지수, 10일 고용보고서, 14일 생산자 물가지수, 15일 소비자 물가지수, 21일부터는 미국의 실적 시즌 진입을 하고요. 28일
우리나라는 설 연휴로 진입을 하는 가운데 29일 FOMC 회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들쭉날쭉한 여러 가지 경기 일정 속에서 매도 하락할 때는 매도를 조금 자제해 보도록 하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불쑥불쑥 두 자릿수 장중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일정 이벤트에 따라서 다시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수익 실현에 대한 기회를 포착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에서 매도를 서두르지 말아봅시다라는 이야기를 1월 전략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2,400m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시장 얘기 먼저 했습니다. 다음 섹터 얘기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정말 희로애락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SK 하이닉스가 대단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고민들이 많았고요. 올해 흐름은 어떨까요? AI는 살아있지 않겠어요? HBM은 어떨는지? 또 CES도 개막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반도체 포인트요? 네, 일단 반도체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상반기에는 좀 부진할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1분기가 저점이냐 혹은 이제 2분기가 저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수출입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창신 메모리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레거시 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증권가 리포트를 보시면 2분기까지는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낮아지고 3분기부터 다시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바닥을 빠르게 볼 때마다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분기가 바닥이라고 해서 3분기부터 실적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지금 구간부터도 계속적인 매수를 유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단점은 이게 있죠.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모아갈 만한데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신규적으로 이벤트가 확 뜨고 있고, 일단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CES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수출입 데이터도 있고 지금 사실 접근해볼 만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포트를 세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반도체 대형주들 모아가지는 전략은 저는 정말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스윙이나 매매 성향이 좀 짧으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턴을 했을 때 바라보시는 게 가격적인 위치는 좀 높겠지만 훨씬 더 지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창한 본부장님, 반도체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허 의원님,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가 안 좋았지만 연말에 조금 특이한 움직임은 그동안 많이 놀렸던 소부장들이 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세인데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은 플러스로 돌리거든요. 반도체 전략이. 연초인 만큼 조금 장기적 호흡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차 전지가 한창 뜨거울 때 2차 전지에 올라타야 된다. 2차 전지 종목 하나라도 없으면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뒤늦게 2차 전지에 뛰어들었다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미를 즐기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뜨겁습니다라고 할 때 반도체에 올라타다면 거기가 또 고점일 때가 있었고요. 바이오가 뜨겁습니다.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켄 바이오 등 바이오가 뜨겁다라고 할 때 또 올라탔다가 고생하시거나 방산입니다, 조선입니다, 로봇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뜨거울 때 올라탔다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정점에서 매수를 했던 경험들을 줄곧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역발상으로 여기 지금 정말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여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라고 줄곧 반복되는 섹터가 어디냐? 지금 반도체라는 거죠. 2400포인트 코스피 2400 아래에서는 우리는 조금은 매도를 서두르지 않아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면 역발상으로 다중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섹터는 유효한 매수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섹터 중 하나가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새해 첫 거래인 만큼 데이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긴 호흡으로 우리 반도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삼성전자 55,000원 아래, SK 하이닉스 17만 원 아래는 저는 매도 버튼은 없고 매수 버튼,
장기 포트인 만큼 내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 그럼 수익금을 가지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중 바닥을 노려보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가 어렵지만 투자의 기회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분 반도체 얘기 들었고요. 다음 오후장 터닝 포인트는요. 네, 바이오주. 네, 지난해 하반기에 강한 상승과 꽤 변동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다시 좀 불을 붙이기 시작한 상황들인데요. 바이오주는 하창한 본부장님 1월에는 또 JP 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그죠? 분위기 자체가 좀 살아납니다. 반도체 바이오 전략은요. 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좀 과거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기술 수출이 작년에 좀 핫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로열티가 실질적으로 납입이 되고 그다음 장부가에 반영이 되고 펀더 자체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CDMO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시밀러까지 지금 상당히 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가 인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미국 쪽에서 이런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바이오는 약간 좀 출렁거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 쪽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단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그런 것들 좀 따져보기 좀 귀찮고 보기 싫다. 그냥 나는 장기적으로 실적만 볼래라고 하시면 CDMO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바이오시밀러 잘 되는 거 좋고 합병 이후에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좀 안 날 수 있지만 2, 3년 뒤까지 보고 좀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셀트리온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종목 보실 필요 없고요. 5가지 종목 중에서 한두 가지 종목만 선택하셔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승산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종목이 많죠. 많고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좀 압축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바이오텍 가운데서 유망한 기업들하고 CDMO 쪽하고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얘기했고요. 바이오 이전에 관심이 있죠.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K조선. 네, 연초 주도주로 낙점을 받았을까요? 그런 분위기죠. 사실은 오늘은 방산도 올라오고 같이 올라옵니다만 가장 견조한 섹터가 조선주입니다. 허반석 의원님, 조선주 지금 이제 상승에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기대감은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을 할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됐을 때 발언 속에서 우리나라와의 조선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기회의 섹터와 위기의 섹터가 나올 수 있는데 취임 이후 기회의 섹터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재료들이 반영이 되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우리 기업에도 반영될 종목들을 찾는 게 하나 우선일 것 같고요. 위기의 섹터는 이민 정책이나 관세, 에너지 쪽 분야에서의 규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대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될 기회와 위기의 섹터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으로서의 발언이 있었고 이제 취임 이후에 실제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발언 속에서 다시 한번 조선에 대한 트레이딩과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의 트레이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인데요. 머스크와 관련된 우주항공 스페이스 X 로봇까지도 우리는 보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관련된 것도 조선 재건 가상화폐 원전 남북 경협 이 8개, 9개 섹터 안에서의 트레이딩 전략들은 꾸준하게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뜨거운 데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순환매를 노리면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조선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종목을 선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조선주는 HD 현대마린솔루션, 1승, 현대힘스, 오리엔탈 전공 안에서 여기 쉬어가고 있구나라는 종목들을 한번 선별하셔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도 언급하셨고 관심 있는 기자재 쪽도 지금 또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네, 기대감이 있죠. 자, 주요 섹터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은 오늘 뭐 방산주가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는데요. LIG 넥슨을 12월 12일 날 말씀을 하셔서 오늘만 10% 오르고 있으니까요. 26% 최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어때요? 잠깐만 리뷰 좀 할까요? 네, 뭐 추가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눌렸을 때 이게 이제 본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변수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집중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잘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직도 펀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격의 괴리가 높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관심주는 LS 일렉트릭을 들고 왔습니다. 수출입 데이터에서 좀 집중해서 체크하고 있는 몇몇 산업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변압기적인 부분이 12월에 이 한 해 고점을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초고압 쪽이 다시 갱신을 했고요. 지금 물량적으로 사실 많은 생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건 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을 선택을 한 거는 제가 항상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초고압 직류 변압기에서 특수 변압기적인 매력도가 이제 LS 일렉트릭이 제일 빠릅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속도나 상용화 부분은 LS 일렉트릭이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북미 쪽에서의 성장 기조, 뭐 수주 잔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과 재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폭, 이 LS 일렉트릭이 우회한다라는 부분에서 초고압 변압기에서는 3등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볼륨에서는 뭐 아직은 힘들지만 효성중공업은 건설업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건설 쪽이 아직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가장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0만 원. 지금 현재가 오늘 많이 올라서 17만 2천 원이 돼도 저는 상방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부분까지 돌파하면 25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쭉쭉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크게 잡겠습니다. 이거 추세만 안 무너지면 돼서 12만 8천 원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모아가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가장 강한 섹터는 로봇인데 로봇, 방산, 전력기기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가운데 LS 일렉트릭 오늘 관심주였고요. 허반석 위원님 관심주는요? 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푸른저축은행이나 대원전선이나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0일선에서의 지지 흐름을 보이고 지금 60일선 터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7만 원 1차 그리고 2차로는 40만 원까지도 최근의 우상향의 흐름들 좀 점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높으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호주, 레드백과 K9, 폴란드, 루마니아, 이라크, 이집트의 K9 등 대형 수출 수주가 확보가 되었고 이제는 인도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연결 자회사로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레가이, 관계사로서 한화 오션 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육해공 우주까지도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024년 폴란드 1차 60대, 천무 40대,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보유자분들뿐만 아니라 잠깐 쉬어갈 때에는 1차 37만 원, 2차 40만 원 목표가를 보시고 도전이 가능하다. 손절가는 29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35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37만 원 목표가가 조금 가깝지 않나 싶은데 아마 그 최소한 전일 이제 관심 종목을 고르시니까 오늘 이제 급등한 영역이 있어서 그런데요. 1차적으로 37만 원을 잡고 2차로는 40만 원. 그렇습니다. 네, 목표가를 이렇게 두 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관전 포인트들 하고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고맙습니다.